아범이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서늘했고 어둠은 고요히 도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가 이 공간을 지배하는 듯 무거운 기류가 흘러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인천 강화에서 벌어진 친누나 살인 사건입니다. 한 가정의 일상 속에서 피어난 균열, 그것은 상상도 못한 결말을 향해 빠르게 미끄러져 갔습니다. 그날의 시작은 단순한 신고였습니다. 부모는 딸이 일주일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평범한 가출 사건이라 여겼지만 시간은 이미 비극을 품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딸의 실종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번지고 있었습니다. 실종된 이는 30을 갓 넘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천 남동구의 아파트에서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죠. 부모는 귀농으로 안동에 있었기에 남매만이 도시의 공간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피는 결코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크페이스로 변모할 운명의 그림자가 그 집안에 이미 드리워져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아파트를 찾았고 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누나가 외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CCTV는 그 말을 부정했습니다. 누나는 화면 속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시선과 카메라의 침묵이 교차하는 그 순간, 끝없는 다크가 그 남매의 거실을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생은 날짜를 하루 늦춰 말했다가 결국은 새벽 시간으로 정정했습니다. 왜곡된 말 속에서 경찰은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CCTV는 이미 확보되지 못했고 흔적은 어둠 속으로 묻혔습니다. 작은 방심이 파멸을 더 깊게 파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생은 누나로부터 메시지가 왔다며 경찰에 캡처 화면을 제출했습니다. 문자 속에 누나는 살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은 기계적인 차가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잔소리 그만해. 나를 찾으면 숨어버리겠다. 숨은 필체에서 이질적인 냄새가 피어났습니다. 아범은 이 대목에서 차갑게 숨을 고릅니다. 부모는 그 메시지에 안심했고 신고조차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크페이스가 짜놓은 교묘한 무대였습니다. 영혼 없는 문자 몇 줄이 한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못한 사이 가여운 촛불은 이미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2달 뒤 강화군의 한 농수로에서 농민이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차갑게 일렁이는 물 위로 검은 형체가 떠올랐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것은 이미 생명이 떠난 여성의 몸이었습니다. 검은 옷에 둘러싸인 채 신발은 벗겨져 있었습니다. 바람은 스산했고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무려 35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피는 이미 말라 있었고 칼의 흔적은 원망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결정적 치명상은 대동맥의 파열, 성폭행 흔적은 없었지만 잔혹한 분노의 흔적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인간의 손이 남긴 흔적은 한밤중의 울부짖음처럼 아득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의 CCTV와 블랙박스를 뒤졌지만 범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증거 없는 미궁. 그러나 가족의 슬픔은 선명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정을 들고 흐느끼던 동생의 모습은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야말로 가장 서늘한 위장이었습니다. 아범의 눈시울도 붉어집니다. 언론은 가족이 실종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오보를 내보냈습니다. 이에 동생은 분노하며 항해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라는 단호한 문장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억울한 유족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격앙된 문장은 결국 스스로의 흔적을 가리기 위한 연기였을 뿐이었습니다. 수사는 남자친구에게 향했습니다. 누나는 남자친구와 함께 살기 위해 집을 나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휴대폰 기록과 통화 내역을 전부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남자친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허공을 쫓는 듯한 수사 속에서 다크페이스의 그림자는 더욱 교묘하게 숨겨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면식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치정, 갈등, 분노. 모든 흔적이 가족 내부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망은 조용히 좁혀갔습니다. 기자들은 6명의 용의자가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지만 그 속엔 이미 다크페이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2021년 4월 말, 경찰은 경북 안동에서 한 남자를 붙잡습니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충격적인 건 체포된 사람이 바로 동생이었습니다. 누나의 영정을 들고 울던 그가 실상은 잔혹한 살인자였던 것입니다.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고 기자들의 플래시는 눈부시게 터졌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부모님 집에서 TV를 보며 태연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그는 저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들통이 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체념했기 때문일까요? 그 침묵 속에서 아범은 분노를 삼킵니다. 시간은 거슬러 사건의 기원은 2020년 12월로 돌아갑니다. 늦은 시각, 다크페이스는 누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늦은 귀가에 누나는 잔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돈 문제, 생활 태도, 과거의 상처까지 파고들며 갈등은 격해졌습니다. 집 안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고 끝없는 다크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누나는 고등학교 시절의 가출까지 들추며 비난했습니다. 그 순간 다크페이스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쥔 것은 길이 22cm의 식칼이었습니다. 새벽의 고요를 가르며 그는 방으로 돌아와 누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피는 바닥을 적시며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 가슴, 팔, 그는 무자비하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끝은 부러졌고 그 강도는 인간의 분노가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가여운 촛불은 그 자리에서 꺼져버렸습니다. 공기는 철 냄새로 가득 찼고 방 안은 심연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다크페이스는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구겨 넣었습니다. 무게를 감당하기 힘든 캐리어는 삐걱거리며 끌려갔습니다. 그는 아파트 옥상 창고에 그 캐리어를 숨겼습니다. 꼭대기층, 사람들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공간. 그곳은 차가운 바람만이 불어오는 끝없는 다크였습니다. 열흘 동안 시신은 방치되었습니다. 다크페이스는 인터넷을 뒤져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눈에 들어온 건 강화도의 농수로였습니다. 한적하고 인적 드문 곳, 과거 외삼촌이 살던 마을이라 익숙했던 곳, 그는 선택했습니다. 어둠 속에 흔적을 묻을 수 있는 장소를. 그리고 그 선택은 끔찍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8일, 다크페이스는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트렁크에 캐리어를 실을 때 금속 바퀴는 삐걱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는 라디오조차 켜지 않았습니다. 목적지는 강화도. 차창 너머로 스산한 바람이 스며들며 그의 긴장을 감쌌습니다. 농수로에 도착했을 때
그는 캐리어를 힘겹게 끌어내렸습니다. 그 안에 담긴 건 이미 생명을 잃은 가여운 촛불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밀어 넣었지만 가방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물 위에 둥둥 떠오르는 장면은 그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물결은 비웃듯 출렁거렸습니다. 당황한 그는 주변을 뒤져 무게를 더할 도구를 찾았습니다. 녹슨 철제 배수로 덮개, 버려진 소화기, 무거운 페인트통. 차가운 쇳덩이들은 캐리어 위에 올려졌고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아 갔습니다. 어둠은 모든 것을 삼키듯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끝없는 다크로 흘러들었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크페이스는 아무 일 없던 듯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부모의 걱정은 커졌습니다. 누나는 어디로 갔느냐는 물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새로운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누나가 남자친구와 함께 떠난 것 같다고. 허구의 시나리오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누나의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유심을 빼내 다른 기기에 꽂고 그는 누나인 척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했습니다. 문자 속 가짜 누나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꾸며졌습니다. 부모와 경찰마저 속아 넘어갔습니다. 차가운 거짓말이 따뜻한 사랑을 짓밟은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에게 제출한 캡처 화면도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안심했고 부모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다크페이스가 만든 허상일 뿐이었습니다. 아범은 흐느낍니다. 진실이 외면당한 채 가여운 촛불은 이미 어둠 속에서 잿빛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농수로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다크페이스는 영정을 들고 울부짖으며 또 다른 연기를 펼쳤습니다. 눈물은 차갑게 흘렀지만 그 안엔 단 한 방울의 진심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의 무대 위에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기자에게 항해 메일까지 보냈던 그는 이제는 동정을 얻으려 했습니다. 동시에 언론을 통해 경찰 수사의 속내를 엿보려는 얄팍한 계산도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기술은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결코 영원히 숨길 수 없는 법입니다. 끝없는 다크는 언젠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금융기록에서 드러났습니다. 누나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고 소액 결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심지어 보험을 담보로 1,000만 원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살아 있어야 할 사람이 사망 후에도 돈을 쓰고 있다. 경찰의 시선은 단숨에 다크페이스에게로 향했습니다. 진실은 점점 그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깊어지자 경찰은 그를 집중적으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크페이스는 자신이 완전 범죄를 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이웃, 기자들까지 속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만이야말로 가장 큰 균열이었습니다. 아범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집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수사팀은 다크페이스를 주시하며 언론 플레이를 병행했습니다. 일부러 치정 범죄 가능성을 흘리며 용의자가 여럿이라는 거짓 정보를 내보냈습니다. 그를 방심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믿었고 집에서 TV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안식의 순간이었습니다. 4월 29일, 경찰은 경북 안동 본가로 들이닥쳤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는 놀라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체념한 듯 경찰의 손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그의 모습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더욱 음울하게 드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토록 애틋하다던 남매의 모습은 허상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눈시울을 적셨던 울음은 모두 거짓 연극이었습니다. 유족을 자처하며 울던 다크페이스의 눈물은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아범은 화가 납니다. 인간이라면 결코 저지를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가족을 기만하고 세상을 속였던 잔혹한 연기였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습니다. 살인은 우발적이지 않았습니다. 반복된 갈등과 분노가 쌓여 폭발한 것이었고 그 안에는 탐욕과 무책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범행 후에도 생활을 이어갔고 시신을 숨겼습니다. 범죄 뒤에 덮인 일상은 차갑게 이어졌지만 그 일상은 거짓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아파트 내부는 공포의 무대였습니다. 식칼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지며 내는 파열음, 그리고 곧이어 흐르는 붉은 액체의 냄새. 가여운 촛불의 마지막 숨결은 아파트 벽에 갇혀 울려 퍼졌습니다. 그 공간은 끝없는 다크의 심연이 되었습니다. 범행 이후 옥상 창고에 감춰진 캐리어는 시간이 멈춘 듯 서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도 캐리어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른 채 흘러가는 열흘 동안 그는 인터넷을 뒤지며 방법을 찾았습니다. 차가운 검색창은 그에게 시신유기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강화도의 농수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물결은 잔잔했고 겨울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곧 끔찍한 진실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캐리어는 무겁게 물속으로 가라앉았지만 진실은 결코 잠기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떠오를 것임을 어둠조차도 알지 못했을까요? 아범의 목소리가 낮게 떨립니다. 그가 조작한 메시지는 부모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안심은 가장 잔혹한 기만이었습니다. 딸이 살아있다고 믿었던 순간 이미 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가슴은 희망으로 채워졌지만 그것은 곧 끝없는 다크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범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결국 수사는 금융기록과 행적을 통해 진실을 포착했습니다. 누나의 명의로 빠져나간 돈, 반복된 결제, 대출까지. 그것은 생존이 아닌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마침내 퍼즐을 맞췄습니다. 모든 길은 다크페이스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무겁고 차갑게 드러났습니다. 체포된 그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들통났다는 체념만이 그의 태도를 지배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는커녕 가여운 촛불을 스스로 꺼뜨린 자식. 아범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끝없는 다크에 삼켜진 이 가족의 비극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무거운 교훈으로 남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싸늘했고 방청석은 숨소리조차 삼켰습니다. 다크페이스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얼굴에는 후회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체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검찰은 그의 범행 동기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며 탐욕에 흔들린 삶, 그는 가족을 짐처럼 여겼고 가여운 촛불은 그의 분노에 희생되었습니다. 법정은 그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조차 버린 한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는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을 근본적으로 파괴했다. 그 마른 공기 중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유족들은 흐느꼈고 경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의 판결은 단순히 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선을 그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징역 30년.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법정의 침묵은 잠시 이어졌습니다. 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체념 어린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아범은 화가 납니다. 단순한 형량이 이 가여운 촛불의 억울한 죽음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남겨진 고통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입니다. 유족의 목소리는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죽은 자식도 자식이고 죽인 자식도 자식이다. 부모의 절규였습니다. 그 말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가여운 촛불을 잃은 슬픔, 그리고 다크페이스가 자식이라는 참혹한 현실. 아범은 말없이 눈시울을 부립니다. 그날 법정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분노와 허탈, 안타까움이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이렇게 무참히. 그 목소리는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마음속엔 동일한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짊어진 경고였습니다. 가족을 해치는 범죄는 더 이상 드물지 않았고 숨겨진 상처는 곳곳에 있었습니다. 끝없는 다크는 언제든 우리 곁으로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경계해야 했습니다. 언론은 사건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헤드라인에는 배신, 비극, 가족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화면 속 그의 얼굴은 모자를 눌러 쓴 채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선택한 다크의 심연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평범하던 두 남매가 이런 비극의 중심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참 착해 보였는데 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결코 진실을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오래도록 얼어붙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아범은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낮춥니다. 가여운 촛불이 꺼진 그 자리, 다크페이스가 남긴 상처는 깊고 차갑습니다. 끝없는 다크 속에서 잊히지 않을 교훈은 단 하나, 우리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이야말로 유일한 저항이 될 것입니다. 사건의 여파는 지역 사회 전반에 드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다니며 서로를 더 자주 돌아보았습니다. 어두운 뉴스 속에서 드러난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가까운 이들에게조차 끝없는 다크가 숨어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늘 마음을 살피고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초기 대응이 더 철저했다면 그의 거짓말은 빨리 들통났을지도 모릅니다. CCTV 확인이 늦어지고 가족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 과정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아범은 흐느낍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결국 진실을 늦추고 유족의 고통을 연장시켰던 것입니다. 재판 기록은 차갑게 남았습니다. 피고인은 누나의 삶을 짓밟았고 가족의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치유 불가능한 상처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비극이 남긴 깊은 흔적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감옥으로 이송되는 다크페이스의 뒷모습은 작고 왜소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는 무거웠습니다. 철창 너머에서 흘러가는 세월은 결코 가벼운 형벌이 아닐 것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는 끝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까요? 유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하루를 버팁니다. 추모 공간에는 하얀 국화가 놓였고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춰 기도를 올렸습니다. 가여운 촛불은 꺼졌지만 그 빛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범의 목소리가 낮게 떨립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기억이었습니다. 언론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 사건을 다시 다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배신, 사랑이 끝없는 다크로 변할 때라는 제목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독자들은 분노했고 동시에 경계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다시 다짐이 피어났습니다. 교도소 벽 너머로 다크페이스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무겁게 닫힌 철문,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 그 일상은 감옥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끝없는 다크의 울림이었습니다. 자유는 사라졌지만 자유보다 더 무거운 형벌은 바로 그 기억이었습니다.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와 기사들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족 해체와 무책임, 분노 조절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작은 갈등을 대화로 풀지 못할 때 끝없는 다크가 밀려올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여운 촛불의 짧은 생은 사람들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족은 무엇인가? 사랑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길을 되돌려야 하는가? 아범은 화가 납니다. 잃은 것은 너무 크고 남은 것은 깊은 슬픔뿐입니다. 사건 1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시는 같은 어둠을 반복하지 않도록 반드시 새겨야 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아,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이제 사건 2로 이어갑니다. 사건 2는 충청북도 제천에서 시작됩니다. 산과 들에 둘러싸인 이곳은 약초꾼들의 땅이었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던 이들 중 가여운 촛불 한 명이 어느 날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안방에서 홀로 쓰러진 채 발견된 그의 모습은 평범한 돌연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다크는 이미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처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도 뚜렷한 외상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건강한 중년이라 기억했기에 충격은 더 컸습니다. 급체로 인한 돌연사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범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4달 후 울산에서 또 한 번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가여운 촛불이었던 그의 딸이 자취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외상도 침입 흔적도 없었습니다. 얼핏 보면 무관해 보이는 두 죽음. 그러나 피로 이어진 부녀의 운명은 같은 다크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동생을 잃은 남자친구는 경찰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자살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수사에 착수했고 곧 수상한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감기약 캡슐과 음료수병.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약과 음료수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되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것을 건넨 사람이 다름 아닌 오빠였습니다. 그는 울산까지 내려와 여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약과 음료를 직접 건넸습니다. 아범은 화가 납니다. 가족을 지켜야 할 위치에서 독을 건네다니 이것은 배신 중의 배신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다크페이스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청산가리를 차에 싣고 다닌 이유에 대해 그는 화학에 관심이 많아 구입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이미 그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의 아버지는 늘 건강한 이였습니다. 하루에도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던 모습은 생생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는 소식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알았습니다. 너무 빠른 장례, 부검거부, 그리고 급작스러운 금 거래,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제천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던 집 남겨진 사진 속에서 음료수병이 포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것이 지금은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비록 성분 분석은 늦었지만 진실을 향한 실마리는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주변인들의 증언은 더 큰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다크페이스는 아버지 장례 직후 금은방에서 거액의 금을 구매했습니다. 그 돈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에서 나왔습니다. 슬픔보다 앞선 것은 욕망이었습니다. 아범은 흐느낍니다. 부모의 죽음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모습은 더 이상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강아지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죽게 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흘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범행의 리허설이자 끝없는 다크를 향한 행보였습니다. 경찰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비극의 설계자는 바로 다크페이스라는 것을. 경찰은 그의 통신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망 전날 집 근처에서 금세공업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에서 청산가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가 치사량인지 묻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모든 퍼즐은 맞춰졌습니다. 아범은 분노를 삼킵니다. 이건 치밀한 계획이었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체포된 다크페이스는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차갑게 웃으며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렁크에서 발견된 청산가리와 보험금 기록, 그리고 주변의 증언이 모두 그를 가리켰습니다. 진실은 이미 그의 손에 묻어 있었습니다. 끝없는 다크가 그의 심장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아버지, 여동생에 이어 아내와 어머니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청산가리가 든 약을 건넸다가 실패했고 분노한 아내는 증거 사진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증거 사진 속 초록빛으로 변색된 종이컵은 섬뜩했습니다. 청산가리가 공기와 반응하며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의 범행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였고 동시에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또 다른 공포의 흔적이었습니다. 아범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 비극은 더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7천만 원, 여동생 앞으로 1억 원, 아내 앞으로 5억 원짜리 보험이 차례로 가입돼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가족의 죽음이 곧 돈으로 연결되는 계산표가 있었습니다.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수익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급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미 어머니의 보험금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주소를 알아내고 접근하려던 순간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또 한 명의 가여운 촛불이 꺼졌을지도 모릅니다. 끝없는 다크는 그렇게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만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청산가리, 통화 기록, 주변 증언이 그를 올감했습니다. 법정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위험 인물이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아범은 흐느낍니다. 피부치를 도구로 삼고 목숨을 거래의 수단으로 바꾼 그는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르기 어려웠습니다. 정의의 철창은 무거웠고 사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가족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살해당할 뻔한 아내, 아들을 잃고 딸마저 잃은 어머니, 그들의 눈물은 법정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여운 촛불들의 희생 위에서야 비로소 드러난 진실. 그것은 너무 늦게 밝혀진 정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보험금 살인극이라 불렀습니다. 탐욕이 어떻게 가족의 이름을 파괴했는지 사회는 기억했습니다. 언론은 그를 인간의 탈을 쓴 다크페이스라고 불렀습니다. 끝없는 다크는 한 가정을 집어삼켰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제천과 울산을 잇는 비극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경찰은 끝내 진실을 드러냈지만 이미 꺼져버린 가여운 촛불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가족조차 믿을 수 없는 시대, 끝없는 다크는 그렇게 우리 곁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이야기합니다. 건강했던 아버지, 꿈 많던 딸, 그리고 그들을 배신한 아들. 다크페이스의 이름은 입에 올리기조차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범은 화가 납니다. 피부치의 목숨마저 돈으로 계산하다니. 시간이 지나면서도 유족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부짖던 어머니의 절규, 법정에서 떨던 아내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은 기록으로 남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끝없는 다크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린 범행, 그리고 탐욕이 인간성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법과 제도가 강화되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경계심이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여운 촛불들의 꺼져버린 삶을 기억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갑게 스며드는 공기 속에서 끝없는 다크를 막아야 하는 건 바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